안녕하세요, 프라하트입니다. 요 HGD 오리진 건담은 여기 있는 요 미그 이 도료를 사용해서 도색한 HGD 오리진 건담입니다. 이 도료는 제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구매한 게 아니고 이렇게 건담을 칠할 수 있는 요 미그의 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료의 컬러 넘버가 있죠. 요걸 따로따로 구매하셔도 되는데 아크릴 도료를 미그 아크릴 도료로 건담을 이제 처음 칠해보시려는 분들은 색을 선택하기가 도료 컬러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할 때 오히려 선택 장애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딱 이렇게 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담용으로 딱 나온 게 있어서 저도 이걸 구매해서 사용해 봤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미그 도료는 스케일 모형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쓰고 계신데 건프라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그 도료랑 바이오 도료와의 차이는 이게 조금 더 수성 도료에 가깝고 요 미그 도료는 타미야보다는 덜하지만 약간의 신너가 약간의 알코올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크릴 도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신나의 독함, 신나의 그 독성을 피하기 위해서 아크릴 도료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성 도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성이죠. 타미야 아크릴은 아크릴 도료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알코올성의 아크릴 도료이죠. 요 미그는 요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보다는 조금 덜 수성이지만 그 사용성의 편의성으로 본다면은 바이오 아크릴보다는 미그 아크릴이 훨씬 더 에어브러시하기 쉽습니다. 붓도색도 가능한 도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점은 이 안에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섞을 때도 따각따각 소리가 나죠. 자, 이 도료 세트를 잠깐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면 건담을 닮은 메카닉이 그려져 있죠. 아마 라이센스 때문에 이제 건담을 넣지는 않고 건담과 비슷한 메카닉 그림을 넣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칼라 보시면은 노랑, 빨강, 파랑의 3색 기본에다가 화이트 쪽에는 두 가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이게 완전 화이트가 아니고 보시면 이게 콜드 그레이라는 컬러랑 브라운 그레이라는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십 그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건담의 이 관절, 이 건담의 이런 관절 부분이나 팔 부분에 이제 사용되는 진한색의 회색 컬러고요. 화이트 컬러가 이제 완전히 화이트 컬러가 아닌 이유는 이 건담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시면 요게 실제 이게 화이트가 아니고 약간의 그 베이지가 들어간 화이트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 라이트 브라운 그레이 컬러로 위주로 도색을 하면 이렇게 베이지가 살짝 들어간 이런 흰색을 표현하실 수가 있고, 요거보다는 조금 더 차가운 흰색 계열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 세트 안에 들어있는 요 콜드 그레이로 표현하면은 좀 더 차가운 컬러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콜드 그레이가 더 강하게 칠해서 좀 더 화이트 느낌이 나게 이렇게 칠했었습니다. 이 도료의 실사용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브러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도료를 희석할 수 있는 아크릴 신나입니다. 이것도 미그 제품의 아크릴 신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입니다. 이 원샷 프라이머인데요. 프라이머를 칠해야지 이 도료가 잘 안 차게 되기 때문에 프라이머는 반드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미그의 원샷 프라이머. 네, 조립이 막 완성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도색을 하려면 최소한으로 분해를 해줘야겠죠. 분해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명암을 넣어서 칠하려면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해하지 않는 게 좋겠죠. 도색 집게에 꼽아주는데 이렇게 같은 색깔의 그룹끼리 모아주면 편하겠죠. 프라이머를 먼저 도색합니다. 작은 모형이기 때문에 인피니티 0.15 구경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컴프레셔 압력은 일반적인 2바를 사용했습니다. 희석은 이제 감이 생기면 이렇게 실너를 먼저 붓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붓고 붓으로 잘 섞어준 다음에 이렇게 도색을 하시면 되는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희석비를 찾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미그 아크릴 도료는 이 물성이 한 방울씩 떨어뜨리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릴 수가 있죠. 비율을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자, 신너를 10방울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도료는 그 2배를 넣어줍니다. 20방울이 되겠죠.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비율을 맞출 수가 있는데, 저는 신너 1, 도료 2의 비율로 섞는데 이 희석 비율은 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희석을 하면 신너가 맨 아랫면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 같은데 몇 번 발사한 뒤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크릴 도료는 차폐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 프라이머 위에 칠해도 바로 노란색이 잘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크릴 도료는 이제 라카 도료처럼 색을 한 번에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브러쉬를 살짝 흔들면서 뭉치지 않게 칠해주는 점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희석비를 신너 1, 도료 2로 사용했는데 신너 1, 도료 3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명암 표현이 됐으면 전체적인 밝기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려줍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입자가 라카보다는 약간 굵지만 충분히 섬세한 도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는 좋은 것 같습니다. HG 부품이기 때문에 이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아크릴 에어브러쉬를 해보시고 기피하게 되는 경우는 청소가 불편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청소 부분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청소용으로 IPA 100% 용액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희석에 사용되었던 붓을 이용해서 안에를 이렇게 녹여줍니다. 벽면에 도료가 묻은 것을 녹이는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다 쏴주죠. 그 다음에는 IPA를 한 번 더 붓고 가글을 해줍니다. 가글을 해준 다음에 이걸 버립니다. 남은 부분은 발사해주고요. 커버 안이 어느 정도 깨끗해졌죠. IPA를 한 번 더 부은 다음에 가글을 해보면은 도료가 별로 안 나오면 바로 다음 색을 이어가도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깨끗이 해준다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물티슈를 사용하는 겁니다. 물티슈에 남은 알코올을 분 다음에 이것으로 바늘을 닦아주는 거죠. 도료 컵이 분리되는 에어브러시라면 이제 컵을 분리해서 그 이음새 부분하고 컵 안을 닦아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먼저 컵의 윗부분, 주둥이 부분을 다 닦아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밑쪽에 연결 부분을 닦아줍니다. 그 다음 에어브러시 몸쪽에 연결 부분을 닦아줍니다. 붓 기둥 부분에 도료를 닦아줍니다. 그럼 바로 다음 색을 혼색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죠. 이제 조립하시면은 아주 에어브러시가 깨끗하게 청소가 된 것입니다. 저한테 댓글 주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에어브러시 청소에 고생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청소가 잘 되었는지는 이렇게 흰 종이에 뿌려보시면 종이가 그냥 젖기만 하면 청소가 잘 된 것입니다. 자, 경험적으로 에어브러시 청소가 곤란해지는 경우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희석 신너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도료를 붓고 그 다음에 붓으로 잘 믹스를 하죠. 더 혼합이 잘 되게 이렇게 가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글을 한 다음에 뚜껑을 닫지 않고 이렇게 그냥 도색을 바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청소할 때 도료의 그 입구 쪽 부분이 다 말라붙어 있어서 이게 청소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따라내고 보면은 입구 쪽에는 도료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라카 도료라면 스르르 이렇게 녹아버리는데 아크릴 도료는 이렇게 굳으면 약간 고체화되는 게 있어서 잘 안 닦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거 아크릴 너무 불편해서 못 쓰겠다,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을 만나셨으면 물티슈 같은 거로 닦으면 해결이 안 되고요. 손톱으로 긁어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하시면 좋은데요. 신너를 붓고 도료를 부은 다음에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도료를 붓으로 이렇게 믹스를 잘 해준 다음에 뽀글이나 역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역류를 하게 되면 도료 컵 윗부분에 도료가 계속 튀어서 많이 묻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굳으면 청소하기가 귀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류는 이제 도료 청소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역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몇 방은 이렇게 종이에 쏴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도색할 때는 무조건 이 커버를 닫고 해야 됩니다. 이 도료컵이 마르지 않게 뚜껑만 잘 닫고 도색을 해도 도료가 메말라 있지 않기 때문에 도료컵 청소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크릴 에어브러쉬에서는 청소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선 역류는 청소할 때만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도색할 때는 반드시 도료컵, 도료캡을 반드시 닫고 사용하는 게 라카 에어브러쉬와는 달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 이 미그 전용 클리너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성비로 따지면 IPA 용액으로 청소해도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색 전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도색 후반 작업으로는 이 페널라인 악센트하고 건담 마커 GM01번이 사용되었습니다. 미그 전용 도료 메카 앤 로버트 칼라 세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